국민의힘은 괴벨스의 후예들인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 수를 더 줄이자는 악선동은 남아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셈법일 뿐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건 국민의힘일 뿐입니다. 지금까지도 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또다시 망가뜨리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거대한 국민 속이기 망언은 국민의힘의 전통입니까? 위성정당 만들기에 앞장서고도 국민들께 외면받은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괴벨스의 후예들인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열망을 거짓말로 호도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악선동을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속이기 망언은 국민의힘의 전통입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의석수를 50석 줄이자는 게 모두 다 아는 국민의 요구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국민이 직접 수일간 수기한 정치개혁 공론조사 결과는 지역구 의원을 축소하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자는 결론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보수 언론의 꾸준한 반정치적 선동에도 불구하고 의원수 전체를 증원하자는 의견도 3배 가까이 늘어서 의원수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절반 이하, 전체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수를 더 줄이자는 악선동은 남아있는 의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셈법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21대 총선이 실패한 정치 실험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실패한 건 국민의힘일 뿐입니다.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제도 없이는 기득권을 유지하지 못하는 정당, 위성정당 만들기에 앞장서고도 국민들께 외면받은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각이 특기인가 봅니다.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복잡하고 자기들끼리 의석을 나눠 먹는 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퇴행하자고 주장합니다. 이 또한 사실과 전혀 다른 선동일 뿐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해하지 못하시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할당한다. 30% 받은 정당은 30%만큼, 5% 받은 정당은 5%만큼, 각 정당은 전체적으로 할당받은 의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제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한다. 결과적으로 각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한다. 국민이 지지한 만큼 정당이 의석을 가지는 제도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복잡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선거제도가 바뀐 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간단한 논리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국정 운영의 권한을 내려놓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에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드리겠습니다. 4년 전 20대 국회는 거대한 사표로 인해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즉 평등선거 핵심 원칙인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계와 시민사회, 제 정당의 합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도 못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도입하지도 못해서 한계가 있었지만 분명한 개혁이었고 전진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선거제도를 연동형으로 개혁하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망가뜨리겠다고 선언했던 이들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도 연동형 선거제도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제도를 또다시 망가뜨리겠다고 공언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거대한 사표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1인 1표 1가치의 평등선거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잘못된 선거제도를 기껏 개혁의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놨는데 그것을 다시 거대한 사표를 만드는 선거제도로 퇴행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예 없애자, 의석수도 아예 없애자고 반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정치개혁을 향한 수기를 희화화시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최소한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린 극우 보수 언론들과 손잡고 똑같은 거짓말들을 100번, 1000번, 10,000번 반복하면서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모두 탄핵당했던 박근혜 정권을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버텼던 자유한국당과 그 후에 들인 국민의힘뿐입니다. 거짓말도 100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는 괴벨스의 후예들인가 라는 의심이 들 지경입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이 진심으로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위성정당 방지법에는 왜 동의하지 않습니까? 막무가내도 이런 막무가내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야당이 담대하게 단결하고 연합하여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게 부역하면서 사당화되어 버린 민심 대반 정당, 미래 무능 정당인 국민의힘을 22대 국회에서 완전히 밀어내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똑같이 패망할 것이 두려워 야권의 담대한 연합을 굳이 방해해야 하는 가련한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복잡하니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가서 국민이 준 표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갖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이야말로 촛불로 심판받은 적폐 세력이 스스로를 복권하고자 촛불개혁의 제1번인 정치개혁부터 무력화하려는 협잡의 언어, 욕심의 언어에 불과합니다. 민주진보 진영의 책임있는 제 정당에게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촛불이 요구했던 정치개혁, 국민이 요구하는 윤석열 심판과 정치의 쇄신, 22대 국회 전반기 내에 정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공동의 약속으로 시작합시다. 일각에서 나오는 캡 적용 확대, 병립형 연동형 반반 적용 논의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꼼수이고 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정치개혁이 완수되어야 민의가 국회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고 그 말인즉슨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지지율만큼만 의석수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그들에게 국민 절반의 의사를 대변할 의석을 보장해줘야 합니까? 이미 민주진보 진영의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거부권 남발에 저항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쌍특검법을 단호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의 부작위로 159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느 한 명도 책임지지 않던 정부에 맞서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호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여당이 대통령 모시기에 열중하고 혁신의 이름으로 기득권 내려놓기에 실패할 때 야당은 해야 할 일에 협력하고 연대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7원 철구부터 김포서울 편입 같은 설익은 정책을 남발할 때 야당은 국정 운영에 공백을 메우고 민생정책을 추진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민주진보 진영이 담대하게 연합해 크게 승리하라.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이 민의이고 민심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정치개혁을 어떻게든 막아내서 국민의힘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심판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정부 여당과 극우 보수 언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의 악선동에 주저하지 말고 하루빨리 담대한 승리를 위해 결단합시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